세먼의 과정이론과 제 이론, 가나 복합지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먼의 과정이론이에요.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갈게요.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제 서양에 대한 철학인가 봐. 서양 철학.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대두는 등장한다는 뜻이죠. 과학적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인과 원인과 결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한정짓는, 국한한다는 건 범위를 한정짓는다는 거야. 이런 경향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근대 시기 이전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후에 대한 얘기인데 이전은 전통 사회니까 뭔가 인과관계를 꼭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겠죠. 근대 시기 이전은 과학적인 세계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도 인과관계라고 뭐 말할 수도 있었겠죠.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부모님한테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내가 오늘 넘어진 거야. 이런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언제? 근대 시기 이전에. 그런데 근대 이유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과관계를 아무거나 다 인과관계로 말하지 말자. 물리적인 작용 사이의 관계라고 한정 짓자. 인과관계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 눈에 보이고 관찰할 수 있는 걸로 한정 지어야 돼. 이러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휴미란 철학자가 등장하네. 휴미 어떤 문제 제기를 했대. 지적했다라는 것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휴미라는 철학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대요. 자, 그게 뭔지 보자.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가 없잖아. 자,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는 뭔가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지만 인과관계로 볼 수 있는데 그 인과관계가 뭐 A가 원인이야, B가 결과야. 그러면 A와 B, 이 B라는 그 결과 자체의 사건은 눈에 볼 수 있겠죠. 하지만 A와 B, A 때문에 B가 일어난 거야라는 이 관계 있죠. 이 관계는 다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이런 걸 다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 없지 않아? 라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원인과 결과, 이게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은 관찰할 수 있어.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 그럼 강물이 얼었다라는 이 사건 자체는 강물이 얼었네 라는 결과의 사건 자체는 관찰할 수 있어. 사건 자체는. 자, 가령은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논지전개 방식 예시가 있다고 하면 맞다고 하세요.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 추위 원인이죠. 강물이 얼었다. 결과죠.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 자, 여기에서 강물이 얼었다. 꽝꽝 얼었다. 요런 결과의 사건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있지만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라는 요 인과관계는 그 자체가 인과관계 자체가 눈에 보이진 않죠.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정말 과학적 개념이 맞아? 과학적 개념은 모든 것이 다 눈에 관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가 과학적 개념이 맞아? 이런 것들을 휴음을 비롯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의심을 제기했대요. 의심을 제기했고 문제 제기했대요. 이에 인과를 과학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근거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면의 과정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미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과관계, 이 관계의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난 거 맞아? 라는 이 관계에서는 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없지 않아? 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세먼이란 사람, 이 글의 전체의 중심 소재죠. 세먼이란 사람이 과정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 인과관계를 내가 과학적인 세계관 안에서 설명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이끌어간 겁니다. 자, 두 문단씩 하면서 선생님이 그 요약본을 볼게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야구공을 던지는 예시가 나옵니다. 자, 할게요.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있는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야구공을 이렇게 던졌다 칠게요. 야구공도 움직이지만 덩달아서 그 땅에 비치는 야구공의 그림자의 모습도 변하겠죠? 그죠? 이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얘 혼자서 그림자 자체가 혼자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거죠. 이 세먼의 과정 이론은 이러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 자, 그 다음 또 되게 조심해야 돼. 그 다음 또 단어를 외우면서 가야 돼. 이게 내신 준비이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게 뭐야?
대상, 어떤 대상, 야구공이면 이 야구공이란 대상의 시간적, 공간적 궤적이야. 이 궤적이라는 건 수레바퀴가 지나간 흔적이라는 그 한자어에서 온 건데 지나간 흔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는 건 시간적인 궤적도 과정이고 공간적인 궤적도 과정이야. 그래서 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뭔가 움직이는 야구공은 공간도 변하고 시간도 변했죠. 하지만 땅에 가만히 있는 야구공, 이거는 공간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래. 과정이야. 왜 과정에 해당해? 움직이지 않는 야구공도 왜 과정에 해당하는지 알아? 공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서 있으면 시간은 흘러갔죠. 그래서 이 과정은 대상의 공간적 궤적뿐 아니라 시간적 궤적도 과정이기 때문에 땅에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시간을 흘러가기 때문에 과정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문제 하나 나올 거야. 요 얘기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 자, 날아가는 야구공은 슈 공간도 변하고 시간도 변했죠? 당연히 과정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땅에 가만히 멈춰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 공간이 흘러가? 아니, 시간이 흘러가. 공간이 흘러간다고 하면 안 돼. 시간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 자, 어쨌든 공이 멈춰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한 번 더 반복했기 때문에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그런데 그 다음도 하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흐름을 과정이라고 하는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과정이란 범위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만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인과적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과정 중에서 어떤 것만 또 콕 찍어서 요 인과적 과정에 해당해 그것에 대한 요건이 뒤에 나올 거야. 여기 나올 거야. 한번 읽어보자. 자,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간적 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잠깐만요. 자, 계속해 볼게요. 자,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시간 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 펜을 이렇게 움직여. 이거 과정 1이야. 과정 1이야. 근데 여기에 누가 잉크를 딱 뿌렸어. 그래서 여기 노란색 잉크가 묻었어. 그럼 과정 2. 노란색 잉크가 여기 묻은 게 과정 2겠죠? 과정 1과 과정 2가 만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만난다. 즉이 뭐야? 앞뒤 문장을 이코로 처리하는 거죠.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그럼 교차는 만남이란 뜻이구나. 만남. 만약 교차에서 이제 표지란 단어도 외워야 돼. 자, 표지. 즉 나왔죠. 표지라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것 이코로 표시죠. 자, 표지라는 건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야. 이것이 도입이 되면 그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이제 모든 올 이게 중요해. 모든 지점 마지막 끝까지도 모든 지점에서 그 새롭게 변화된 물리적 속성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 이 모든 과정 지금 벌써 한 3개가 나왔는데 일단 2개가 만나야 돼. 만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표지가 생기면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그 변화된 그 물리적 속성인 표지가 끝까지 모든 과정에 전달이 되어야지 이래야지만 인과적 과정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과정 1이 이 빨간색 펜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걸 과정 1이라고 하자. 시간 공간 다 변했죠? 그런데 과정 2는 중간에 초록색 사인펜이 여기 딱 던져져서 여기에 이렇게 묻었어. 초록색 사인펜이 이렇게 묻었어. 이건 과정 2야. 그러면 이 새롭게 요 부분에 초록색 잉크가 묻었죠. 이게 표지야. 그러면 이 과정 1과 과정 2가 첫 번째 교차, 즉 만났어. 두 번째 이 표시라는 표지가 생겼어요. 변화된 물리적 속성, 색깔이 변했어. 이것만 된다고 그 인과적 과정이야? 아니야.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 즉 모든 과정에서 이 초록색 잉크라는 표지가 끝까지 전달돼야 돼. 남아 있어야 돼. 만약에 어떤 이유로 뭔가 얘와 얘가 만나서 표지가 생겼는데 어떤 이유로 마지막 단계까지 되니까 이게 싹 사라졌어. 이거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끝까지 읽어본 다음에 그냥 끝까지 한번 하고 나서 노트 필기를 보자. 자, 가령 예를 들어 바나나 예시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해보자. 과정 1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바나나가 이동하는 게 과정 1이야. 자, 근데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먹는 과정. 한 입 베어 먹으면 위에가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날아가겠죠. 그럼 과정 2는
과정 2는 요 과정에서 중간에 이 바나나를 그림 못 그리겠네. 여기가 날라가서 여기가 한 입에 베어 문 상태야. 과정 2는 한 입 베어 문 상태야. 베어 문 상태. 이게 과정 2야. 자, 그러면 이 교차고 과정 1과 과정 2의 만남으로 표지라는 것을 한 입 베어 물어서 윗대가리가 사라지는 그 표식, 그것이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게 바나나라고 칠게. 예를 들면은 얘들아, 요게 펜이야. 바나나 준비할 걸. 요게 바나나라고 칠게.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 이거 과정 1이야. 그런데 과정 2는 베어 물어서 위에 이 바나나 한 입이 날아갔어. 그러면 B 마지막 단계까지 위에 한입 베어 문 상태가 사라진 상태까지 끝까지 전달돼 있지. 다시 마지막 단계 오면은 베어 먹었던 그 윗대가리가 다시 붙지지 않지. 그래서 바뀐 물리적인 어떤 변화된 속성이 끝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전달이 되지. 그래서 과정 1은 이 과정은 다 인과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인과적 과정. 자, 교차가 했어. 만났어요. 과정 1, 2가 만났어요. 표시 한입 베어문 다음에 상태가 변했어요. 표지. 그 다음에 그 표지가 마지막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인과적 과정이 맞다는 뜻이야.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그러니까 표지를 유지한 상태로 줄곧 마지막 단계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맞지? 인과적 과정. 자, 그럼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다. 원인과 결과 인과적 과정 맞아요 라는 거야. 한편은 잘 알아나? 비문학에서 한편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예시와 좀 반대되는 예시가 나와. 자, 한편. 자, 그러면 이게 다른 색깔 펜으로 보자. 바나나 이번엔 그림자와 스크린이 등장해. 그러면 과정 3과 과정 4는 사뭇 달라. 바나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큰 스크린이 있어. 큰 스크린이 있고 이걸 여기에서 손전등 플래시 같은 걸 비춰가지고 바나나는 앞에서 이동하고 거기에서 이 스크린이라는 큰 화면에 뭔가 그림자가 비치는 상황이야. 과정 3, 4 읽어볼게. 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 A-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뭐가 움직여? 바나나 자체는 다른 곳에서 움직일 거고 바나나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림자가 스크린에 비치는 거죠. 자, 이게 과정 3이야. 과정 1과 과정 2. 과정 1, 2 여기에 있었던 얘기가 잠깐 나오는 거죠. 이게 어쨌든 그림자가 비치려면 실제 과정 1, 2에 해당하는 진짜 바나나가 움직여야 되잖아. 과정 1은 A에서 B로 이동, 과정 2는 한입 베어 문 거. 요거 이후에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하겠죠. 당연히 그림자도 요 중간 이후부터는 한입 베어 문 상태로 그림자가 바뀌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A-부터 B 사이에 요 지점에 이 스크린 이 장막에 어떠한 이렇게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져 있었대. 그러면 그림자가 요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을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에는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일그러지겠죠. 자, 이게 바로 과정 4야. 아,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걸. 스티로폼이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그럼 여기에 스크린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이 돼서 바나나 그림자가 이동할 때 물론 한입 베어 먹었으니까 이것도 다르겠죠. 요 부분에서 이 순간 이 지점에서는 이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순간 일그러지죠. 그런데 일그러진 상태에서 마지막 B-까지 갑니까? 아니죠. 여기만 지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그림자 일그러짐은 사라지고 그냥 한입 베어문 그 원래 바나나의 형태로 그림자가 그대로 비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스티로폼 때문에 일그러지는 이 표지가 순간적으로만 그렇고 마지막 B-인 마지막 단계까지 전달되지가 않죠. 교차도 했고 표지도 생겼지만 끝까지 전달이 뭐야? 모든 과정이 전달돼야 돼. 마지막 단계까지 전달되지 않고 일그러지면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인과적 과정이 아닙니다.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 자, 그런데 A-와 B-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이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게 이게 과정 4야. 그럼 과정 4와 과정 3이 교차했다. 만났다. 근데 그림자가 이 지점을 겹치면서 일그러짐은 조심해. 일그러짐이 너희 시험 문제 풀 때 이 일그러짐은 이 스크린 표면상의 울퉁불퉁한 스티로폼 때문에 그림자가 잠깐 일그러지는 거야. 바나나를 한 입 베어문 게 일그러짐이 아니야. 알겠지? 한입 베어 물어서 뭐가 윗대가리가 사라진 건 여기에 대한 거고
일그러짐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아. 이거는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의 순간은 도입돼. 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도 그대로겠지.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 이 과정 4와의 교차로 이루어진 표지, 순간 그림자가 일그러진 걸 다시 끝까지 전달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 여기 생략됐어? 그래서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야.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봐봐. 여기에는 앞부분에는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그러나 따라서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 문장을 제시해주지 않은 것뿐이야. 문제 100% 나오겠지. 자, 마지막 여기서도 문제 하나 나온다. 끝까지 보자. 이 세모네 과정 이론은 이제 한계점이 있대. 한계점, 리밋, 한계점.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규범이나 마음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마음이 내 마음이가 마음속에 있는 건 추상적인 거죠. 규범이나 마음은 추상적인 거죠. 마음, 생각, 규범은 규칙 이런 거.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거나 관찰되는 게 아닌 사회 규범이나 마음 이런 것들이 뭐야? 물리적 세계 안쪽에서 바깥에 있어. 안 보이는 거니까 물리적 세계 바깥에 있다고 표현했죠. 자, 얘가 얘고 얘가 얘야.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 예를 들면 규범이나 마음 같은 이런 것들은 해명하기,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대. 예를 들어 끝까지 예시가 있네. 예시가 여러 번 나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 규범을 어겼어. 이거 규범이지. 사회 규범을 어겼어.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 내가 뭐 무단횡단을 했어. 무단횡단해서 벌금 10만 원을 받았어. 내가 누굴 때려서 그 사람이 다쳤어. 징역 1년을 살게 됐어.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 상식적으로 이건 인과관계가 맞죠. 인과관계 맞죠. 있지만 세먼의 과정 이론은 어떤 과학적 개념 안에서 설명하려는 이론이기 때문에 물리적 세상 안쪽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세상 안쪽에서만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규범을 어겨서 벌 받았다 이런 이런 규범과 마음 같은 추상적인 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세먼의 과정 이론이 안타깝게도 이것에 대해선 다루지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야. 자, 괜찮죠? 자, 그러면 가부분에서 영상을 한번 끊고 나서 제2론을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자, 보자. 화면을 이렇게 약간 너희들 있잖아. 지금 이게 비문학지. 비문학이 내신이죠. 내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인문사회 지문은 진짜 사회 탐구처럼 공부하시고 이번에 과학 지문은 과학 지진판 지구과학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암기를 하세요. 그냥 이 지문을 암기하고 외우면 실제 시험에서 쉬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너희가 모의고사 비문학 보드 연습하면은 실제 내신에서는 틀린다. 알겠죠? 그래서 이 화면 정지한 상태에서 좀 옮겨 적으면서 한번 쭉 적어보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문단 뭐였어? 근대 이후야 이전이야? 이후죠. 이후 인과관계에 대해서 동양이야 서양이야? 서양 철학자들이 태도가 좀 변했어. 어떻게? 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만 인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과학적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라고 모든 걸 관찰할 수 있는 과학적 세상 안으로만 한정하자. 국한하자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더불어서 인과에 대해서 휴미라는 사람이 문제 제기했어.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자, 인과관계에서 결과인 사건 자체는 관찰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는 관찰할 수 없잖아. 그러면 물리적 세상이 아니고 과학적이 아니잖아.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그 사건만 관찰할 수 있고 요거는 관찰할 수 없는데 이거 좀 인과관계는 과학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문제 제기한 거야. 그래서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이 아닌 거에 예시가 해서 뭐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 그런 예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휴미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과학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인과가 과학적 개념이 맞아? 에 대한 문제 제기, 즉 의심을 한 거야. 이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러면 과학적 세상 안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해 볼게 라는 세먼이라는 사람이 과정 이론을 등장시킨 거야. 그래서 세먼의 과정 이론이 아래에 있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야. 인과를 무슨적 세계관, 과학적 세계관의 근거에서 이해하려는 시도,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
알겠지? 세먼의 과정 이론은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해하려는 시도야. 됐죠? 자,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세먼의 과정 이론의 등장.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 세먼의 과정 이론이 어떤 등장 배경에 대해서, 등장 배경은 왜 이게 등장하게 되는지 이 백그라운드가 나온 거야. 자, 두 번째 문단 뭐였어? 두 번째 문단. 자, 너희는 본문 보면서 이걸 비교해도 된다. 야구공 그림자의 움직임의 예시가 나왔죠. 자, 그림자는 공이 움직이면서 그림자도 움직인 거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라는 예시가 나왔어. 세먼의 과정 이론은 이것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데, 우선 과정은 공간적 과정이야? 아니지. 시간적 공간적 과정이죠. 공간이 이동하지 않아도 시간이 움직여도 그건 과정에 해당해. 예를 들어가면 날아가는 야구공은 시공간 다 바뀌죠. 과정 맞죠? 땅에 가만히 멈춰있는 공은 공간은 변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므로 둘 다 시공간적 궤적, 즉 과정에 해당해. 그런데 멈춰있는 건 과정이 아니라는 함정이 나올 거니까 조심해라. 자, 그런데 모든 과정은 인과적 과정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 그죠? 시간 공간적인 것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어떤 모든 게 인과적 과정은 아니야. 땅에 어떤 야구공이 가만히 있어. 이건 과정은 과정이야. 근데 이게 어떤 것의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인과적 과정은 아니지. 그래서 그럼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을 인과적 과정이라고 딱 말할 수 있어? 그것에 대해서 요건, 세 가지 조건이 있대. 자, 우선 과정 1과 2가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약에 이제 표지가 없으면 이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인과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선 과정 1과 과정 2가 만났어. 근데 어떤 변화된 표지가 있어. 뭔가 변화된 표지. 과정 1과 과정 2가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얘가 뭐 부러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뭔가 물리적 속성이 변했어. 그러면 그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마지막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속된다는 거는 눈으로 관찰이 가능해야 돼. 그걸 전달이라고 해. 이게 표지가 전달됐을 땐 전달까지 되어야지 인과적 과정에 해당해. 표지를 전달한다는 내용은 그 변화된 물리적 속성을 끝까지 모든 과정 마지막 단계까지 관찰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자, 두 번째 문단은 과정의 개념과 인과적 과정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대한 거 너희 본문 왔다 갔다 봐도 돼. 그래서 과정 1, 과정 1은 바나나 자체가 A에서 B까지 이동하고, 과정 2는 바나나 한 입 베어 무는 과정이고, 이 두 개가 교체했던 게 뭐야? 과정 1, 2가 만났다는 뜻이야. 만남. 그럼 과정 1에 도입된 표지 한 입 베어 먹었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바나나가 돼 있었는데 한 입 베어 먹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잘린 거죠. 이 변화된 표지 끝까지 전달되겠죠. B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도 했고 표지가 마지막 끝까지 전달이 되니까 인과적 과정이 맞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그런데 과정 3과 과정 4를 봅시다. 과정 3은 스크린에 생긴 바나나의 그림자가 A-부터 B-까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과정 1, 2도 있겠죠. 과정 1, 2가 있어야지 스크린에 그림자도 비치겠죠. 과정 4, 스크린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이제 부착이 된 거야. 자, 스티로폼 부착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교차가 됐죠. 만남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과정 3에 도입된 표지 일그러짐이 B-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바나나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다가 중간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 때문에 그림자가 약간 일그러지겠죠. 근데 일그러지겠죠. 그런데 이게 스티로폼이 부착된 이 지점 스팟을 지나가면 다시 멀쩡하게 원상복귀 돼서 나오겠죠. 과정 1, 2에 해당하는 그 바나나의 모습이 그대로 가고 이 그림자가 순간 일그러진 건 잠깐만 지나가죠. 마지막 B-까지 전달되지 않죠. 무엇이? 표지가. 인과적 과정이 아닌 게 중요한데 왜 아닌 것도 아셔야 돼요. 교차도 있고 표지도 있지만 전달이 모든 과정이 관찰이 가능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게 인과적 과정이 아닌 이유가 교차는 됐는데 표지가 없고 전달이 없어 라는 함정이 나올 수 있어. 아니야. 교차도 있고 표지도 있어. 전달이 안 된 거야. 됐어? 자, 과정 3이 인과적 과정이 아닌 이유는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하지 못함으로야. 자, 일그러짐의 속성 변화.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지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이 되긴 하지만 그 지점만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 그대로이다 라는 거죠.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 썼네 선생님이. 여기 썼구나.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뭐죠? 인과적 과정과 비인과적 과정의 예시 둘 다 나와 있어. 둘 다. 자, 마지막 단계까지 보자. 자, 마지막 세먼의 과정 이론의 한계점. 전망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전망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전망 없어서 한계야. 한계.
과정 이론의 한계는 물리적 세상 바깥, 그러니까 과학적 세상 바깥의 측면은 해명하기가 설명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은 사회 규범이나 마음 정서 이런 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세먼의 과정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예시,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거. 상식적으로는 원인과 결과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먼의 과정 이론은 이런 예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 근데 앞으로 이 세먼의 과정 이론은 뭐 유럽에서 뭐 각광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더 많은 어떤 뭐 증명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문제 풀 수 있겠죠. 곧바로 이어서 나 지문이죠. 제1론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서양이었죠. 이번에는 동양입니다. 동양 철학에 대한 거고 인과관계가 등장해서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들어갈게요. 자연현상과 인간사 이제 인간 전체의 어떤 벌어지는 일을 인간사라고 해. 자연현상, 홍수, 가뭄 이런 거랑 인간한테 일어나는 일, 이 두 가지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논의는 제2론이다. 그래서 제2론이 제이하고 론이야. 제이가 재앙을 말하는 거야. 천재지변할 때 재앙. 예를 들면은 홍수, 가뭄, 지진. 옛날에는 일식월식을 또 재앙으로 봤었거든요. 지진. 근데 일시원식은 나중에 과학적인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그건 자연현상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자 어쨌든 뭔가 홍수 가뭄 같은 재앙이 벌어졌을 때 이걸 인간의 어떤 상황과 우리 사람이 사는 어떤 상황과 연결짓는 것을 제2론이라고 해. 자 그런데 이 글은요 시대의 흐름이 있어. 시대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한대는 한대의 동중서 좀 외워야 돼. 한대는 동중서라는 사람이 제2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따가 송대는 주의라는 사람, 신하야 신하. 주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통시적인 구조라고 해. 통시,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야. 외워놔. 그리고 얘들아 혹시 한대, 송대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도 너희가 알고 풀어야 돼. 한대는 동중서에 대한 얘기고 송대라고만 나오면 주의에 대해서 딱 떠올려야 된다. 그래야 내신 문제 풀린다. 자 다시 돌아오자. 우선 항대의 동중서란 사람은 하늘이 덕을 이룬 군주 임금에게 재앙을 내려 이런 홍수 가뭄 재해를 내려 견책한다, 꾸짖는다, 잘못을 꾸짖는 이 천견설 1번 동중서가 제1론을 체계화했거든. 첫 번째는 천견설을 말했고 두 번째는 인간과 하늘이 공통되는 음양의 기운을 통해, 그러니까 인간과 하늘이 뭔가 음양의 기운이 서로 통한다, 텔레파시처럼 통한다, 이런 게 꼭 군주가 잘못하면은 하늘이 벌을 줘. 벌 주고 혼내는 거는 천견설이고 꼭 혼내는 게 아니더라도 인간과 하늘이 뭔가 음양의 기운을 서로 소통한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는 좀 넓은 개념이 바로 천인가문론이야. 하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한다. 이런 걸 결합하여 제1호는 무슨 화했어? 체계화한 거야. 너희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체계화야 할 수 있겠지만 체계화한 거야 나름대로. 제1론에 대해서 동중서가 체계화했죠. 첫 번째는 천견설. 임금이 뭔가 잘못해. 이거 인간사죠. 그러면 하늘이 제의를 내려서 벌을 줘. 그래서 이제 견책을 해. 혼내줘. 이게 천견설이고. 천인 가문론은 하늘과 인간이 뭔가 서로 소통한다, 감응한다. 그래서 인간사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늘이 그에 대해서 반응한다. 이런 거야. 됐죠? 자, 그에 따르면 그가 누구야? 동중서죠. 아직 주의 안 나왔어. 동중서 그에 따르면 임금이 실정은 정치의 실수를 한다. 정치의 잘못을 저지르다. 안 좋은 뜻이야. 실정, 정치를 되게 나쁘거나 못되게 하거나 아무튼 정치를 잘못하면, 자, 뭐 우리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했죠. 정치를 좀 잘못해서 탄핵당했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것처럼 임금이 정치를 잘못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운을 통해 감응한 어떤 것을 느낀 하늘이 가뭄, 홍수, 일식월식은 과거에는 재앙으로 여겨졌다고 했죠. 이런 제의를 통해서 경고를 내린다. 천견설. 이때 제의는, 자 여기가 중요해. 여기서 문제 하나 나온다. 이 제의는 임금의 권한이, 군주권, 임금이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이 하늘로부터 비롯됐다. 하늘이 제일 짱이죠. 하늘이 준 것이다. 요런 의미도 있고, 그럼 군주권을 좀 더 약화하는 거야, 강화하는 거야? 강화하는 거죠. 이 제의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대. 첫 번째는 어쨌든 사람과 하늘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임금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하늘로부터 비롯됐어. 하늘과 유사해. 자, 이렇게 되면 군주권을 좀 강화하는, 이 군주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죠. 하지만 반면에
임금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늘이 큰 벌을 줘. 그러니까 임금아 너 정치 잘해라는 임금의 잘못된 정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 이 부분은 군주가 좀 조심하고 임금한테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임금한테는. 그래서 서로 임금에게는 좀 유리하고 불리한 정반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무엇이? 제의론이, 제의가. 그래서 이걸 양면적 성격이라고 해. 양면적 이중성, 양면적 성격이 있다. 무엇이? 제의론이. 군주권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군주를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뭔가 경계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야. 자, 계속 읽어보자. 자, 양면적 성격의 제의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고 근거를 제공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만약에 제의론이 없으면 임금이 제멋대로 행동하겠지. 그러면 신하가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언을 해도 야 까불지 마. 나 혼자 할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제의론이 있으면 군주도 하늘이 무섭기 때문에 신하가 뭔가 조언을 할 때 뭔가 많이 받아들이고 신하가 정치적 논의를 할 때 참여할 때 잘 신하의 말도 잘 듣겠지. 왜? 하늘의 벌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제의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고 재앙이 발생, 홍수 가뭄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임금이 하늘이 무서우니까 직언은 거리낌 없이 말하는 조언이야. 그러니까 신하가 군주에게 직언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원래 어렵지. 뭔가 말 한 번 잘못하면 임금이 쳐봐라 처형해라 이럴 수 있지. 하지만 제의론이 있기 때문에 군주도 뭔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를까봐 하늘이 노할까봐 신하에게 직언을 구할 수 있죠. 야 신하들아 내가 뭐 잘못하는 거는 아니야? 허심탄회하게 말 좀 해봐. 이렇게 직언을 구하면 또 신하가 네 임금이 이건 잘하셨고요. 이건 잘 못하셨으니까 고치십시오. 이렇게 이것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동중설한 사람 이후에 참 문제가 터져. 이게 제의론이 얘들아 너희가 느끼기에는 좀 이제 너무 과거에 약간 미신 같은 느낌도 있잖아. 어떻게 뭐 인간이 뭐 잘못했다고 뭐 그때마다 하늘이 뭔가 벌을 내려. 자 이런 건 좀 너무 심하지만 문제가 되겠지. 지금 문제가 터졌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앙을 너무 심하게 1대1로 대응시켜. 여기서 좀 안 좋은 뜻이야. 얘들아 1대1 대응. 예를 들면은 인간사가 이제 군주가 하는 행동이 인간사에 해당하지. 만약에 임금이 뭐 잘못했어. 맨날 정치 안 하고 기생집에 딱 한 번 놀러 갔어. 기생집에 잘못했지. 기생집에 놀러 가서 술 먹고 놀아서 하룻밤. 그랬더니 다음 날에 홍수가 났어. 이렇게 너무 1대1 대응하는 거야. 뭐 군주가 이번에 밥을 제대로 뭐 안 먹었어. 백성들에게 쌀을 제대로 안 내렸어. 그랬더니 가뭄이나. 이게 너무 1대1로 너무 대응을 한다? 이건 좀 너무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 라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의심이 제기됐대. 한번 읽어볼게. 자, 1대1 대응을 외워라. 개별적 대응이라고 해. 개별적 대응 방식. 군주가 무슨 나쁜 행동을 해서 홍수가 났네. 나쁜 행동을 해서 가뭄이 났네. 나쁜 행동을 해서 저 부산 지역에 가뭄이 났네. 어떻게 1대1 대응은 1대1 개별적 대응 방식은 일부 사람들이 봐도 좀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 억지가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우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1대1 대응하는 거 억지가 심하지 않아? 라는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한 거야. 게다가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생겨. 그리고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 자 여기서 안 좋은 말이야 얘들아. 예언화. 심지어 원래 인간사가 원인이고 제의가 결과였잖아. 인과관계로. 이게 원인이고 인간이 뭔가 잘못하면 제의가 내려진다. 이게 원래 제의론의 시작이었잖아.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역전돼. 거꾸로 뭔가 홍수가 나고 있어.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질 거야. 가뭄이 일주일 내내 심해지고 있네. 임금에게 뭔가 병고가 생길 거야. 울산 지역에 지진이 나고 있어. 땅이 흔들리고 있어. 청나라가 쳐들어올 거야. 뭔가 오히려 제의가 어떤 나쁜 일이 인간사에 일어날 수 있는 징조가 되고 거꾸로 뭔가 원인과 결과가 순서까지 바뀌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늘에 어떤 걸 내릴 때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도 우리 인간사에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런 나쁜 징조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사회가 되게 혼란스럽겠지. 자 그런 문제가 터졌대. 알겠죠?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그런 거 예언화. 하늘에서 비가 내려 군주한테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화 경향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가 원인이죠. 원인으로 오히려 인간사를 제의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분위기를 낳기도 했다. 뭔가 역전됐다는 거야. 이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 요망한 말로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수가 나고 있어. 가뭄이 일어나고 있어.
자, 이런 걸 보고 일부 신하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것 같아. 군주에게 나쁜 일이 터지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지. 그러면 백성들이 무지 혼란스럽겠지.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 현혹시켰다, 정신을 사납게 했다, 정신을 어지럽게 했다. 이런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자, 어쨌든 제의론이 좀 이렇게 심해지면서 첫 번째의 문제는 너무 1대1 대응, 1대1 원인과 결과를 너무 1대1 대응, 개별적으로 너무 디테일로 갖는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제의, 하늘에서 뭔가 재앙이 나면 그것이 어떤 인간 사이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라고 생각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문제가 터지기도 했대. 자, 그래서 이후에 제의에 대한 특히 이제 예언적인 해석은 수많은 사람들한테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비판적 대상이 되었고, 천인 가문론 또한 부정. 그러니까 천인 가문론이 뭐였어? 천견설과 좀 비슷한데 달라. 천견설은 하늘이 사람을 잘못한 사람에게 견책하고 혼내주는 거고, 천인 가문론은 좀 큰 개념이죠.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흥해, 서로 소통해. 하늘과 인간은 뭔가 연결돼 있어. 이런 것들을 예언적 해석은 이것도 나올 수 있다. 예언적 해석은 첫 번째 비판의 대상도 되었고, 천인 가문론까지도 비판되기도 했다. 부정되기도 했다. 천인 가문론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자, 그다음이 중요해. 이게 별표 3개야. 그러면 이렇게 제이론이 마치 미신처럼 여겨져서 비판을 받으면 사라질 것 같잖아. 근데 아니다. 제이론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여전히 정치 현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 덕분에? 송대의 주의야. 송대의 주의. 그런데 너희가 송대의 주의를 알 게 있어. 송대라는 시기에 주의라는 신하 덕분에 제이론이 정치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니네 생각엔 주의라는 신하가 제이론을 되게 좋아했을 거라고 오해할 수 있지. 근데 그건 아니야. 주의는 사실 되게 똑똑하고 과학적 세계관도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근데 본인이 필요해서 제이론을 유지한 거야. 알겠지? 주의론은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이 제이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야. 근데 제이론이 사라지면 누가 엄청 나쁜 정치를 할까? 군주, 임금이 제이론 따위는 없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늘이 노하지 않겠구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고, 언론의 자유도 탄압하고, 신하들의 직언도 제대로 받지 않을 거란 걸 주인은 똑똑해서 알았던 거야. 그래서 군주를 잘 경계하고 군주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이론을 수명을 연장시킨 거야. 다만 주인은 똑똑하니까 일식월식 이런 거에 이건 재앙이 아니라 이건 자연의 이치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 자연의 이치로 또는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지. 그래서 주인은 일식월식처럼 자연의 이치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제의에서 빼자. 그래서 제의를 어떤 거에 한정시켰냐면 자연의 이치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뭔가 여름도 아닌데 막 장마가 심해, 겨울도 아닌데 우박이 내려, 이런 자연의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만 제의라고 하자라는 얘기는 했으나, 어쨌든 제의론의 수명을 연장시킨 거야. 누구 컨트롤하려고? 군주 컨트롤하려고. 한번 해볼게. 주의는 천문학, 과학이죠.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식월식을 제의로 간주해서 안 했어. 주의는 일월식은 제의로 간주하지 않았어. 일치 불일치 문제 풀어. 제의를 근본적으로는 자연의 이치가 뭐야?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만 제의론으로 편입시켰다는 거야. 알겠죠?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의에 대한 군주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의론이 폐지되면 주의도 신하의 입장에서 부담이 됐던 거야. 제이론 덕분에 군주가 신하 무서울 줄도 알고, 임금이 제이론 덕분에 하늘이 무서우니까 언론 활동이 자유롭게 하는 거. 그 당시도 뭐 뉴스 이런 게 그 당시에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TV는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뭐 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신문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좀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됐단 말이야. 신하의 입김도 셌다고, 제이론이 있으면. 근데 제이론이 파지되면 군주 지 멋대로 자기 혼자 독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이론이 폐기되는 게 좀 걱정이 됐던 거라. 신하의 입장, 주의가 신하죠. 유용한 정치적인 기재, 누가? 제이론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가 누구야? 주인은 임금을 경계한다는 건 임금님 당시도 조심하세요. 정치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호는 고수는 끝까지 지켜냈다. 끝까지 집착했다. 고수에다 지켰다. 끝까지 유지했다. 이런 뜻이야. 주인은 제2에 대한 대신 너무 1대1 대응이 좀 문제였지. 이거면 이거야. 1대1 대응이 뭐였어? 개별적인 대응이었죠. 개별적 대응은 하지 말고 그냥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는 전체적인 대응을 주장했죠. 대신 이제 제1에 대한 너무 1대1 대응인 개별적 대응 대신에 군주에게, 임금에게 어떤 허물과 잘못이, 그러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뭔가 재앙이 내려지는 건 아니고 허물과 잘못이 계속 쌓여, 뭐 어떤 임금이 계속 세금을 수탈한다거나 백성을 탄압한다거나 이런 게 계속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그것에 반응을 해서 변칙적인 자연저항, 그러니까 자연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말고 아까 말했던 뭔가 갑자기 겨울도 아닌데 우박이 열 내내 내린다거나 갑자기 지진이 나는 곳이 아닌데 지진이 난다거나 이런 자연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인 대의성. 주의가 얘들아 개별적 대응설이야, 전반적 대응설이야. 전반적 대응선을 제시했고 제1을 군주의 심성, 요심에 나온다. 임금의 심성이 마음이지. 마음의 착함, 된됨이, 선함을 심성이라고 하지. 심성을 수양, 컨트롤하는 문제로 결론화시키며 제1호의 역사적 수명을 계속 이어나갔대. 필요해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끝까지 요 문장 알아놔야 돼. 요거 많이 나와. 다시 한번 그 주인은 이 제1호를 연장시켰고요. 결국엔 임금이 심성 수용 문제로 결론화했다라는 것은 좀 쉽게 풀어본다면 임금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선한 마음으로 정치하게끔 컨트롤하는 것으로 귀결시켰다는 거야. 자, 요것도 그 필기본으로 보자. 들어가자. 여기까지 봐야 된다. 이거 정지하고 옮겨 적어도 돼. 자, 나아갈 제1론의 첫 번째 문단은 개념이 나왔어.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 이론, 동양 철학이죠. 자, 가지문과 요게 연결되네요. 동양. 자, 동중서가 어느 시기야? 한대죠, 한대. 제1론의 체계와 천견설은 하늘의 제의를 내려 군주가 잘못했을 때 혼내준다고, 천인감응론은 하늘과 인간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감응한다, 서로 소통한다, 연결돼 있다 이라는 거. 그래서 체계화한 거야. 제2에 대한 동중서의 생각, 견해는 뭐였냐면 임금의 실정이 뭐였어? 정치 잘못하는 거죠. 정치 잘못하면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홍수 일시월씩을 내려 경고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제2의 의미는 군주권의 입증. 그러니까 군주권은 하늘이 부여한 거다. 즉 군주권 자체가 임금의 권리가 곧 하늘이다라는 군주권에 힘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 되게 세게 경고할 수 있는 군주권을 한편을 마이너스로 억누를 수 있는 이런 서로 정반대의 양면적 성격이 있다는 거야. 제1론의 개념. 자, 두 번째 문단 양면적 성격 설명했죠. 양면적 성격의 제1론의 구체와 신하가 정치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돼서 제1론의 장점도 많죠. 군주가 직언을 구하면 신하가 그것에 대해서 임금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단 말이야. 제1론은 결국 군주 임금을 너무 심하게 독재하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개별적 대응 방식. 근데 너무 이게 1대1 대응, 군주가 무슨 조그만 거 잘못하면 제의가 일어날 거야. 이래서 제의가 일어난 거야. 너무 1대1 대응 방식 너무 억지가 심한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나왔대.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 이 연결을 너무 1대1 대응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 억지가 심한 거 아니야? 라는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대. 또한 개별적 대응 방식이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언화 경향이 됐어. 이거는 뭔가 원인과 결과를 역전시키는 거야. 인간사가 문제가 돼서 제의가 터지는 게 아니라 제의가 일어나면 홍수 가뭄 같은 재앙이 터지면 그것이 우리 정치 사회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 우리 사회가 무슨 문제가 터질 거야 라는 이게 징조야. 이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임금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신하에 대해서 탄압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이게 제1론이 너무 심해지면서 문제가 생겼죠. 예언은 마이너스야.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죠. 제1론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거죠. 제2에 대해서 예언적 해석에 너무
좀 심하지 않냐 비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더불어 천인 가문론도 부정되기 시작했어. 이것도 외워놔.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치 현장에서 제이론이 사라지지 않아. 누구 덕분에? 자, 송대의 주의야. 그래서 송대라고만 나와도 주의가 안 나와도 주의라고 풀어야 돼. 자, 일단 주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서 일식 월식 같은 자연 현상, 자연의 이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제의로 보지 말자. 그러니까 제의는 뭔가 하늘이 벌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특이 우리가 일치와 자연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날 때만 그거만 제의로 보자라고 말은 했어. 제의는 이치에 의해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이다. 이게 변칙적인 거죠. 변칙적인 자연 현상만 제의라고 보는 거야. 근데 제의론의 역할은 제의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 이게 뭐야? 홍수가 났어, 가뭄이 났어, 지진이 났어. 임금이 뭔가 조심해야겠지. 뭔가 스스로 되돌아보고 너무 나쁜 정치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봐야겠지. 이런 걸 유도하고 안전한 언론 활동 또는 신하들이 마음껏 조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주의가 제이론을 고수 끝까지 집착해서 끝까지 지켜낸 이유는 군주를 경계한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뭔가 컨트롤하는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 속으로는 어떻게 제이론을 생각할지 속으로는 뭐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목적 때문에 신하로서 제이론을 고수한 거야. 자, 모의고사 기출 문제까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너희는 선생님이 준 변형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우리 이번에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기출 문제와 되게 유사한데 다 조금씩 변형할 거기 때문에 뭐 이 문제를 풀고 답을 외워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왜 답인지 이게 왜 답이 아닌지 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너희들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지도 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은 되게 간단하게 풀 거지만 나눠준 해설지 꼼꼼하게 답을 맞았다 하더라도 답이 아닌 부분을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너희가 답인 거 답이 아닌 거 다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간단히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제 일부이다. 기억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가가 아까 세먼의 과정 이론, 나가 방금 이른 제 이론이었어요. 도의문단 맨 첫 번째 문단의 내용 제시 파악하는 거죠. 자, 기억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 여기 말하는 거죠.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등장 배경 맞죠. 그래서 철학자의 인식 변화, 과학이 등장하면서 인식이 변화됐다. 맞는 말이야.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니은 제1론 인과에 관련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과 중심 내용을 제시했다. 초반부에 제1론에 대한 설명을 했죠. 맞죠. 옳지 않은 게 답이 3번인데요. 자, 디귿이 뭐죠? 디귿. 글의 내용정의 방식은 전체 흐름 봐야 돼. 여기는 도입문단이면 맨 앞을 봐야 되지만 내용정의 방식은 전체 흐름을 보는 거야. 디귿 리을인데 디귿은 아까 세먼의 과정 이론이네요.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에 맨 마지막 부분 구체적인 사례도 나왔고 그에 관련지어서 그 세먼의 과정 이론의 한계점은 마지막에 나왔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은 나오지 않았죠? 답이 3번입니다. 자, 리을은 제1론이죠. 인과 연관의 특정 이론, 제1론 제시하고 그 이론이 변용 외우세요. 변화돼서 사용된 과정이야. 그러니까 한 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송대가 나오죠. 한 대 때는 이렇게 제1론이 나왔고 송대 때는 제1론을 뭐 어떻게 활용했고 변형되는 양상, 흐름, 그러니까 양상은 모습이야. 모습. 시대 흐름, 통시입니다. 통시적 따라 제시했다. 요 문장 꼭 외우세요. 맞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미음 통합적으로 이해는 두 글 통합적인 이해인데 어쨌든 둘 다 인과가 등장하죠. 하나는 동양, 하나는 앞부분이 성향, 뒤에가 동양이죠. 특정 이론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개가 같이 제시돼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게 그 가지문이다. 가지문. 문제 가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안 나오고 있었어. 과정 이론은 과학적 세계관, 물리적 세계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증명하고 해명하라는 거다. 물리적 세계가 과학적 세계관 아니야. 안에 있는 거야. 세먼의 과정 이론은 이 안에서 인과관계 설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한계점은 이 이외에는 해결하지 못하죠. 이 말 맞는 말이야. 옳지 않은 거죠. 사회규범 위반, 뭐 처벌 당했어. 이걸 위반해서 처벌 당했어. 이런 규범에 대한 인과관계는 표지로 전달할 수 없다. 즉 인과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먼의 과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인과적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거니까 맞아.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은 딱 맞아 떨어진다.
부합이 반대가 아니야. 오히려 맞아 떨어진다는 뜻이야. 인가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 문단에 나오죠. 첫 번째 문단에 근대 이후에 수많은 철학자 휴움을 비롯해서 인과관계는 과학적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 관찰할 수 없잖아. 문제 제기했죠. 맞죠? 자, 답이 4번이네요. 한대의 제1론 동중서죠.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아니죠. 한대의 동중서는 음양의 변화에 서로 반응한다는 천인 감응설을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 천문학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일시월식은 예측이 가능해지지. 송대 누구라고 외우라고 해서 주의죠. 주의는 이것만큼은 설명이 가능한 자연현상으로 보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제2가 아니라 제2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치로 설명은 불가능한 특이한 변칙적인 거고 송대의 주의는 일식월식은 매달 어떤 주기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거야. 이건 충분히 이치와 논리로 충분히 설명 가능해. 이건 제2가 아니야 라고 봤겠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되죠? 송대야 송대. 한대 동중서는 아니야. 송대의 주의는 일식월식처럼 예측이 가능한 건 설명이 가능해. 논리로 설명이 가능해. 이치로 설명 가능해. 즉 제2가 아니야 라고 본 거야. 그러면 주의는 제2로 보는 것은 뜻밖의 재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변칙, 설명으로 일월식과 다르게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야. 자, A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A가 아까 그 바나나 예시야. 바나나 예시. 됐어? 자, 바나나와 그림자는 서로 다르죠? 다른 시간 공간적이죠? 바나나는 여기서 움직이는 거고 그림자는 그 스크린이죠. 스크린. 이게 스크린이면 이게 공간 자체가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과정 1,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 과정 2, 이거는 바나나 한 번 베어 먹는 거. 이게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 당연히 다르죠. 과정 1만 있었을 때는 바나나가 윗대가리가 안 날아가겠지만 과정 2는 한 입 베어 물었으니까 위에가 날아갔겠죠. 다르죠. 표지가 전달됩니다.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죠. 아까 과정 1, 2는 인과가 맞았고 과정 3, 4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과적 과정이 아니었죠. 아니다. 야, 이 문제를 변형한 애들아. 이거 다 외우지 마라. 하나하나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옳지 않은 거 4번. 바나나의 일부 베어 먹었어. 과정 2 말하는 거죠. 변화된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은 과정 1과 2가 만난 거죠. 바나나 일부 베어 먹은 거 과정 2죠. 그래서 변화된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1, 2가 교차한 거지 과정 3과 2가 교차된 게 아니죠. 과정 3은 그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마지막 5번. 과정 3, 4의 교체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자, 3, 4가 교체로 도입된 표지가 뭐냐면 일그러짐이야. 일그러짐. 순간적으로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을 잠깐 지나가서 그 몇 초 사이에 잠깐 그 스티로폼 지나가는 순간만 일그러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정 3으로도 4로도 전달되려면 마지막 B 다시까지 끝까지 울퉁불퉁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풀어보자. 기억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예언학 영향. 그 다음에 니은은 조금 좋은 느낌이죠. 좀 좋은 느낌. 전반적. 그러니까 너무 1대1 대응하지 말자. 주의는 그냥 전반적으로 대응하자. 전반적으로. 그래서 군주가 뭐 잘못 하나 있다고 제의가 터지는 건 아니고 계속 쌓이고 싸워. 허물과 잘못이 좀 수만큼 쌓이면 그때 이제 제의가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전반적 대해서.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라. 기억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 제2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화의 직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아니죠. 예언하는 안 좋은 거죠. 얘는 아니죠. 답이 2번 적절한 거. 예언하는 이전과 다르게 인간사와 제2의 인과관계를 순서를 바꿨죠. 그걸 역전시켰다고 해. 주객전도. 역전시켜서 오히려 제2가 결과였는데 원래는 인간사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징조. 오히려 제2를 징조로 봤다. 어떤 인간사에 어떤 나쁜 일이 터질 것에 대한 원인. 징조로 봤다. 역전시켰다. 맞는 말이죠. 답이 2번이야. 나머지는 다 아니야, 얘들아. 나머지 너희가 확인 좀 해줘. 자, 그 다음에 자 보자. 자, 8번, 9번 하겠습니다. 보기는 동양 서양 학자들 여러 명의 사람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여러 사람의 견해이다, 생각이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가를 보면 만약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가 없다면, 관찰될 수 없으면 물리적인 속성이 아니죠. 물리적 속성의 변화나 전달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 규명하는 올바른 결론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속성 이내에서 보는 것이 인과관계다라고 해서 세먼의 과정 이론을 좀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나도 보자.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의 물리적 성질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물리적 성질을 주고받는다. 이것도 과학적인 범위 내에서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대상은 시간 공간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된다. 자, 요 말도 가와 좀 유사하긴 한데요. 물리적 성질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야 된다. 인과관계는 이것도 세먼의 과정 이론과 좀 유사합니다. 자, 다를 볼게요. 자, 착한 덕이 잘 닦인 치세, 정치를 하는 모습. 군주가 덕이 잘 닦인 치세라는 건 군주가 참 덕으로 좋은 마음으로 정치를 잘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때는 홍수 가문 같은 제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세상의 변곡, 재앙들은 모두 난세, 어떤 안 좋은 시대,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는 시대에 출현했으니 하늘과 인간은 서로 소통한다. 인간이 뭔가 잘못하면 하늘이 그에 감응해서 벌을 내리는 이런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자, 이거는 제의론을 지지하는 거죠. 제의론, 특히 동중서처럼 어떤 하늘이 뭔가 잘못을 하면 이 군주가 잘못하면 하늘이 벌을 주는 어떤 그런 천견설과 연관이 있죠. 자, 라를 보자. 라는 여기를 봐야 돼. 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라는 다와 좀 반대야.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하류의 지방의 지방 관리는 반드시 정치를 잘못한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은 곳의 지방관 어떤 그런 우두머리는 반드시 청렴 결백하냐? 그건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 실제로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이것은 제의론을 그러니까 인간사와 자연 현상을 연결시키려는 제의론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죠. 자, 우선 답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요게 왜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다는 느낌이 빡 와야 돼요. 자,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려는 나죠. 세먼의 과정이론의 입장은 자, 세먼의 과정이론은 과학적인 세상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물리적 세상 안에서 눈으로 관찰을 가능한 세상 안에서만 설명 가능한 게 세먼의 과정이론이죠. 자, 그런데 대상 간의 감흥, 서로 소통, 인간과 하늘의 감흥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의론, 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군주가 뭔가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그것에 대해서 감흥해서 뭐 벌을 준다. 하늘이 어떤 재앙을 내린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일 수 없는 거죠. 자, 이것과 부합이라는 단어 모르면 틀립니다. 부합은 딱 맞아떨어진다. 동일하다는 뜻이야. 동일하지 않고 서로 오히려 상반되는군 해야 되죠. 상반. 서로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2번이야. 자, 나머지를 중요한데 얘들아. 선생님이 영상 찍다가 너무 어지러워. 그래서 너희가 꼭 풀어보고 안 되면 시험 직전에 선생님한테 질문해. 자, 여기 나머지 얘들아 얘는 틀리고 나머지가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 맞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자, 얘들아 우리 학교 이거 꼭 나온다. 어휘 꼭 나온다. 이것 때문에 이거 영상 찍은 거야. 자, 문맥상 의미는 사전적 의미도 맞고 문맥상 의미도 맞아야 된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근데 A가 뭐냐면 아까 끝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다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쓴다. 방법을 알아내고 밝혀내다. 그러면 대책을 찾다와 유사해. 그래서 답이 1번이야. 방법을 찾다, 대책을 찾다, 어떤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 뭐 이런 뜻이죠. 나머지 2, 3, 4, 5번이 다 외워라 얘들아. 국어 사전을 찾는다. 사전이나 책이나 컴퓨터를 뒤지거나 검색하다는 뜻이야. 농산물을 찾는다. 어떤 것을 구한다. 어떤 물건을 구한다는 뜻이야. 서서히 건강을 찾는다. 잃어버린 것을 원상태로 회복한다. 건강을 회복하다 뜻이야. 됐어? 자, 선생은 독립을 다시, 광복을 다시 찾는 것을 일생의 사명을 여겼다. 독립을 찾는다. 일본. 빼앗긴 것을 돌려받는다. 알겠지? 독립을 찾는다. 되찾는다. 빼앗기거나 빌려준 걸 돌려받는다. 됐어? 어휘 문제까지 했어.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안녕.